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많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공포지수가 8%나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이 2.4%나 급락했어요. 그 급락하면서 이틀 전에 기록했던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갔다라는 것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빌 에크먼이 금리 이제 나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아서 공매도를 청산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순간 나스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틀 동안 좀 좋다가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또 단기적인 바닥 신호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좋아했었거든요. 단기적이라도 좀 안심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는 2.4%나 하락하면서 이전에 기록했던 저점을 더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올랐어요. 어제도 11bp나 올랐으니까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95%까지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도 그렇고요. 빅스도 그렇고 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데 증시만 전저점을 하회하는 등 굉장히 좀 투자 심리가 약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은 일단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한 이후로 굉장히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어요. 내용을 보니까 오픈 AI를 가진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에서 확실한 비교 우위를 점하면서 구글이 많이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이 구글 같은 경우는 어제 10%나 하락했는데 장중 내내 하락폭을 키웠다라는 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3% 오르긴 했습니다만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다는 점이죠. 일반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좋다면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대로 영향을 받았을 텐데 이건 좋은 것도 안 좋고 안 좋은 건 더 안 좋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 지상전을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지상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총을 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지상과 지하에서 그리고 가자지구 안과 가자지구 밖에서 싸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표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우리는 빛의 자식이지만 그들은 어둠의 자식입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투 의지를 불살렀다라는 것이 좀 어제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지상전에 투입하면 이란이 나설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란을 단념시키기 위해서 야, 이란 니네 혹시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시작하더라도 니네 우리 공격하지 마. 우리 지금 방어막 하고 있어. 라는 지금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란도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이란이 만약에 가담할 경우에는 유가가 15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지역이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있고요. 여기에 UAE, 쿠웨이트,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들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서 나온 기름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굉장히 큰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한 거죠. 오늘 새벽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중국이 필리핀을 공격하게 되면 방위 조약을 발동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봤더니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약간 뭐 살짝 부딪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도 도와줘야 돼, 이스라엘도 도와줘야 돼, 정신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발적인 전쟁을 하진 않지만 자꾸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중국 내에서도 비구이 위안이 디폴트가 났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거든요. 자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안팎으로 지금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어제 또 하나 나온 소식이 있어요. 미국 하원 의장에 마이크 존슨이라는 분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인가를 살펴봤더니 대표적인 친 트럼프 의원입니다. 자,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굉장히 강경파가 하원 의장이 됐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인 것 같고요. 2020년에 대선 결과에 반대했던 그런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어제 당선 소감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위험에 빠진 세계는 강력한 미국을 필요로 한다. 이게 또 계속 강한 이야기들만 나오네요. 그래서 중동에서 우리의 동맹이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만요.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서 셧다운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다음 달 중순이면 그 임시 예산안 기한도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산안을 짜긴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반대했던 공화당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둘 다 지원하게 된다면 미국의 예산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우려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며칠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30% 정도 상승한 것 같은데요. 3,500만 원 정도 되던 것이 지금 벌써 4,700만 원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특이했던 부분은요. 코인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도 좋은데요. 이번에는 유독 비트코인만 좋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4.5%까지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자 대상으로 해서 크립토 콘트의 주기용 대표를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 조금 한숨 쉬나 했더니 또 다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